여러분, 저는 이제 수박을 먹으면서 그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 무무를 올렸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런 톡하는 영상 찍을 때에는 미리 스크립트를 다 짜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뭔가 무물이라는 게 바로 물어보고 바로 답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본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일단 어떻게 매일 기록을 하시나요? 요거랑 저 진짜 엄청난 게으름뱅이거든요. 기록하는 습관 기를 때 하면 좋은 습관 한 가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동일할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려보자면 저는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일단은 모든 게 그렇겠지만 다이어리를 꾸준히 오랫동안 잘 적으려면은 그 시간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제 다이어리 적는 게 잘 맞는지, 뭐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적는 게 좋은지, 회사 업무 시간 중에 적는 게 좋은지, 그 점심시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퇴근 후에 내 방에 앉아서 아니면은 침대 옆에 간이 테이블에서 적는 게 좋다던가 뭐 그런 그 환경 자체를 내가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뭐 필통을 오랜만에 새 걸로 사본다거나 다이어리를 넣고 나갈 가방을 뭐 새로 사본다거나 딱 다이어리 크기에 맞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자들 특유의 그런 물욕을 자극하면은 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소품샵이나 편집샵 같은 데 가면은 필통이나 이런 거 마음에 드는 거 보이면 바로 사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이어리에 목표를 적는 거예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적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지 사람은 이걸 해야지 이런 이유가 떠오르고 하게 되잖아요. 이제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내 목표에 대한 이야기,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걸 배워야겠네? 이런 것들을 다이어리에 적다 보면은 얘를 막 못 쓰게 해도 쓰고 싶어져요. 왜냐면 너무 소중하니까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가 다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 공간이 되면은 다이어리를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 쓰는 환경을 즐겁게 만들어 보기, 다이어리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는 꼭 적기, 이거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기록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아날로그 기록을 필요할 때 어떻게 찾아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지난 기록은요.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 적었던 거는 좀 재밌어 보이는 거 빼고는 웬만해서는 그냥 버렸고요. 제 기준에서 어른일 때 적은 다이어리는 안 버리고 제 뒤에 큰 서랍장 안에다가 다 모셔뒀습니다. 딱히 뭐 보관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특정 공간을 정해서 이제 거기에 다 쓰면 갖다 두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다이어리 다 쓰고 수납장에 넣기 전에는 이렇게 책 등에다가 날짜를 적어둡니다. 언제 적은 다이어리인지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아날로그 기록을 필요할 때 어떻게 찾아보시는지 일단은 일상 다이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그냥 문득 지금 내가 되게 힘들고 아니면은 다 재미없고 이럴 때 1년 전에 나는 뭐 했지? 2년 전에 나는 뭐 했지?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조언이 너무 많고 막 정보가 많아서 안 듣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는 내 얘기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그때 에세이 책 읽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쭉 읽어보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아니면 일에 대한 기록을 돌아볼 때에는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만약에 이번 달 목표가 새로운 전자책을 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재작년에 전자책 만들어 본 적 있는데 그때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쪼개서 일을 하는 게 맞았었더라? 이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 노트북에는 그 폴더명에 프로젝트명이랑 날짜가 같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해서 프로젝트 노트를 꺼내서 봅니다. 2023년도 5월 전자책 작업 이렇게 폴더명에 적혀 있으면 5월이구나 해서 당시에 적었던 프로젝트 노트를 꺼내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아보고 있고 작가님 MBTI요. 이거는 따로 찍어둔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Q&A 하려고 하는데 MBTI 질문이 있었는데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해보려고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 사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완전 그건 아닌데
지금 이제 다 했고요. 결과 난 진짜 ENFJ는 이건 바뀐 적이 없어. 바뀐 적이. 감정형도 62F. 이거 F인가 보다. 아무튼 저는 ENFJ-T입니다. 여러분은 MBTI 뭐예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너무 궁금한. 다음은 지금 남편분을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궁금해요. 얼굴 공개 여부랑 2세 계획. 남편은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이었고, 제가 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고 있었고, 제 지인인 오빠도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딱 근처인 거예요. 같이 놀래?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 공개 여부는 없습니다. 제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영상을 찍고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일이니까 하는 건데 남편에게까지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공개할 계획은 없고 또 2세 계획은 요즘 있습니다. 요즘 유난히도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출산 브이로그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진짜 많은데 하나씩 읽어볼게요. 요즘 작가님 서울살이 영상 복습 중이에요. 서울에서 힘드신 것도 많았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울 생활이 되게 만족스러워 보이셨거든요. 다시 서울에 가서 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남편분 직장 때문에 계속 울산에 계셔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언제든지 서울에 가서 살 의향, 마음은 열려 있고요. 이제 남편이랑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항상 거기에 서울에서 제가 활동하는 게 끼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되게 구체적으로 막 언제 몇 년도에 가겠다, 이렇게는 짜지를 못하고, 왜냐면 뭐 남편 일도 있고, 만약에 아이를 빨리 가지게 된다면 친정이나 시댁이 가까운 여기에 있는 게 또 맞는 거기도 하고 그렇지만 언제든지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은 항상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코드 인 더 모닝이 확 인기가 많아지고 궤도에 오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질문에 남겨주신 것처럼 쇼츠 인기순에서 두 번째 영상을 보고 저를 알게 되셨다고 했잖아요. 딱 그 쇼츠가 터졌을 때부터 이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에게 레코드 인 더 모닝이라는 존재를 알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게 막 어제 올려서 오늘 터지고 그런 게 아니라 몇 주 전에 올린 거였을걸요?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터졌어요. 그래서 쇼츠 알고리즘이 큰 역할을 했다. 이제 쇼폼 보고, 뭐지, 이 사람? 해서 롱폼으로 넘어와서 롱폼 보고, 나도 한번 다이어리 적어볼까? 해서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라클 다이어리를 제작하실 때 미라클 다이어리가 이렇게 꾸준히 충성 고객들이 생길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확신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확신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다이어리 적으면서 그 효과를 직접 느끼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저랑 비슷한 걸 꿈꾸거나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도 분명히 이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산 증인이다 보니까 그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고민이긴 해요. 이 기록의 힘에 대한 효과는 진짜 확실하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두루뭉술하고 당장에 내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되게 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게 아직까지는 어렵기는 해요. 더 정확하고 직관적인 표현은 없을지 계속 고민이 되긴 하는데 미래의 제가 또 잘 해내주고 있겠죠? 왜냐면 계속 고민을 하면은 언젠가는 답이 생기니까요. 언젠가 오프라인 공간을 오픈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공간은 울산이 될까요? 그리고 그 공간은 어떤 것들로 채우고 싶으신지 간략하게라도 구상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울산은 절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내년에 두 번째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울산이 아닙니다.
근데 또 서울도 아니에요. 이제 서울에서 오프라인 공간을 열면 그 땅값도 땅값이지만 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또 그 오프라인 공간을 계속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도 아닙니다. 그거는 앞으로 계속 영상을 챙겨봐 주시면 모든 과정을 또 담을 예정이니까 그때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간 구상은 일단 레코드 인 더 모닝 상품들을 쫙 예쁘게 DP를 하고 싶고 이제 꼭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여러 아이템들도 같이 DP를 해두고 싶고요. 그리고 긴 테이블을 놔둬서 거기서 레코더님들 오시면 같이 다이어리 클래스를 연다거나 아니면 같이 기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본다거나 그런 특별한 모임을 열고 싶고 또 바로 그 옆에는 또 오셨을 때 목마르시지 않도록 티나 커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다과존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더 안쪽에는 조금은 폐쇄적인 공간에 딱 1인용 좌석만 몇 개 둬서 거기는 혼자 기록하는 공간 혼자 다이어리 적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플리를 틀어두고 디퓨저도 켜놓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일하시다 보면 번아웃이나 슬럼프가 올 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혼자 일하다 보니 번아웃이 올 때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번아웃을 느낀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번아웃이라는 게 확실히 뭔지 모르겠어서.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 진짜 이 일 하기 싫다. 아니면 내 일이 뭐가 의미가 있나.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 서울에서 혼자 서울살이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때 울면서 다이어리 포장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시각화에 매일 적고 있는 이제 내가 나에게 바라는 그 성공의 모습을 떠올려 봤을 때 그때 내가 지금처럼 똑같이 서울에 가족 없이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근데 저는 완전히 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성공과 성취를 누려도 그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거기까지 도달도 못할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중간에 그냥 아예 놔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제 일을 더 오래 잘하고 싶어서 서울살이를 접고 울산으로 내려와서 남편한테 빨리 결혼하자고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큰 결심을 내리고 제 환경 자체를 바꿨고요. 요즘은 일하기 싫고 그럴 때는 하나만 하자, 하나. 딱 하나만 하자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그 하나가 자기 관리나 긍정적인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또 그걸 했을 때 만족감이 느껴지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운동하고 오기. 이게 저는 효과 직방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헤드셋 딱 끼고 땀 흘리고 있다 보면은 진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하루 날린 기분도 안 들고 그래서 운동하기, 땀 흘리기 진짜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내 여러 가지 일 중에 딱 하나만 하자. 그 딱 하나만 하면은 넷플릭스 봐줄게. 그 딱 하나만 하면은 오늘 너 성공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딱 하나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하시고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환경적으로나 꼼지 작가님이 느끼시는 개인의 한 변화도 궁금합니다. 달라진 거는 온전히 저한테만 시간을 쏟을 수가 없다는 거. 이제 그게 좀 달라진 점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서울에 살 때 제가 적었던 프로젝트 노트 보면 시간별로 제가 운동하고 싶을 때 하고 제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제가 일하고 싶을 때, 뭐 갑자기 막 밤 9시에 막 카페 나가고 그런다거나, 진짜 다 제가 그 24시간을 쓰고 싶을 때 그냥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남편 쉴 때 같이 쉬어야 하니까, 그러면은 오전, 오후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꼭 끝내둬야 하고, 가족도 더 많아졌으니까,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을 뵈러 가는 날이라던가 뭐 아무튼 기타 등등 되게 뭐 가족 모임도 많아졌죠.
그게 달라진 점인데 저는 저라는 사람을 계속 제가 이렇게 두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가족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가끔씩은 남편이랑 같이 저녁에 TV 보고 있다 보면은 와, 나 진짜 이래도 돼? 서울에 있는 다른 분들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너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TV 봐도 돼? 이렇게 생각 들 때가 꽤 많아요. 아니면 뭐 가족이랑 같이 어디 놀러 가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와, 나처럼 이렇게 주말에 일 안 하고 노는 자영업자가 있을까? 저기에서 커피 내리시는 분도 주말인데 일하고 있고 지금 인스타나 유튜브 들어가도 크리에이터 분들이 막 계속 쇼츠랑 계속 새로운 콘텐츠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너 지금 이렇게 쉬어도 되냐? 뭐 이렇게 생각 들 때가 많은데 그거는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 들어도 아이, 괜찮아. 평일에 열심히 해. 그리고 조금 더 부지런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줄었으니까, 그 시간을 꼭 지켜서 잘 써야 되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 100%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뭘 하나를 잃으면 뭐 하나가 새로 생기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끝까지 놓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엄청 긴데 메모에 관해서 궁금해요. 제가 실습생으로 회사에 왔는데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빠르게 말하는데 손은 느리니까 다 쓰는 것도 불가능하고 멀티가 안 되니까 사람의 말만 듣게 돼서 나중에 까먹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잘 전달하고 싶은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독서를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도 책을 읽고 싶지만 읽다가 자꾸 까먹게 되고 읽었던 곳을 다시 읽게 돼서 한 권을 다 끝까지 읽지 못해요. 그래서 독서 노트도 쓰다가 멈춰버렸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세 개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네요. 일단은 메모에 관한 고민. 이거는 제가 진짜 추천드릴게요. 김익환 교수님의 책 이름 기억 안 난다. 거인의 노트. 와, 내 스스로한테 실망할 뻔했어. 거인의 노트. 거기에 보면은 파트 중에 일에 관한 기록에 대한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딱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회사에 갔는데 사수님한테 배우는데 기록을 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핵심을 놓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은 일단 일에 대한 기록은 짧게 키워드식으로만 적는 건데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번 주에 서점이나 도서관 가가지고 그 거인의 노트 책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완전히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거는 저도 말을 막 그렇게 잘하는 거는 아닌데 근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이어리를 매일 적잖아요. 이제 거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성향인 사람이구나 내 이야기를 계속 적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깔끔해지고 명확해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하루하루가 사실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적는 내용도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내가 쓰는 내용이 깊어지고 그래서 확장이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 두 줄, 오늘 내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뭔지, 그리고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일은 뭔지 이 세 개에 대한 한 줄 짤막하게라도 적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독서에 관한 부분은요, 이 책을 한 권 끝까지 다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책 읽다가 제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다이어리를 적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적는 건데, 잘못하면은 나만의 세상에만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고집이 생긴다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쉽게 못 받아들인다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독서를 하고 기록을 하면 좋은 게 책은 다른 저자의 이야기잖아요. 이 저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네? 저 장면을 보고 나랑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적고 거기 밑에 왜 나는 달라 보였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도 이제 타인이 나랑 다른 이야기를 해도 머릿속으로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저 사람과 조금 다르네. 이게 딱 정리가 되면서 나름대로 정돈이 잘 된 말이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 책 아니더라도 뭐 요즘은 그 유튜브나 뭐 유퀴즈 같은 거 아니면 EBS 다큐통 같은 거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영상이 많잖아요. 관심이 가는 영상 하나 끝까지 보시고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장을 그대로 따라 적어보고 이 문장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지 밑에 추가해서 적어보시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이어리라는 주제를 선택해서 자영업을 결심하기까지 과정과 결심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 시장에 꼼지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저는 그때 초반에는 그런 두려움은 없었고요.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더 집중을 한 게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이 왜 만들어졌는지, 차별성을 뭔지, 그리고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하는 컨셉이 뭔지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다져둬야지 안정감을 찾고 나도 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브랜딩이나 요즘 또 여러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유튜브 채널도 많잖아요.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 브랜드는 이런 컨셉을 버리지 않아서 롱런을 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이 남는구나. 이런 힌트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롱블랙 뉴스레터도 그렇고 퇴사 준비생의 여행을 다니면서 본 여러 브랜드를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서울에서 혼자 있을 때 자주 읽었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용기를 많이 심어준답니다. 이제 끝이다, 끝.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요즘 강의 찍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카메라를 워낙 맨날 보다 보니까 이렇게 브이로그 찍는 게 오히려 더 재밌고 조금 더 카메라에 제 솔직한 모습을 더 잘 담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카메라로 저를 찍는 게 너무 싫었어가지고 너무 힘들기도 했고 애초에 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막 카메라 앞에서 끼를 부리고 막 엄청 재밌게 편집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나아졌거든요. 제가 지금 옛날에 톡했던 거 잠깐 들어볼게요. 캐릭터의 인기가 많아지면 메모지, 스티커, 키링 제작해서 판매하는 방법인데요. 굿즈 사업은 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얼굴 탁탁하게 굳어 있잖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이제 5년, 10년 뒤의 저는 조금 더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도 잘하고 이 콘텐츠를 소비해 주시는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보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강의 편집을 하다가 남편 오면 같이 저녁 먹고 홈트하고 다시 강의 편집하고 자야겠다.